안녕하십니까. 책 속에 돈이 있다. 예민수의 경제책방 예민수입니다. 투자자라면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영혼의 투자자 존 템플턴의 가치투자 전략입니다. 그 전에 오늘도 재미있는 증시 우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사슴사냥꾼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슴사냥꾼 둘이요. 아프리카에 있는지 사슴사냥을 위해서 경비행기를 하나 빌려가지고요.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내려주면서 오늘도 사냥 잘 하십시오. 그리고 꼭 잊지 마실 거 사슴 한 마리씩만 잡으셔야 돼요. 두 마리 잡으면 저희 비행기가 용량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실을 수가 없습니다. 꼭 한 마리씩 잡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오케이 그리고 사슴을 잡았는데 사슴을 두 마리씩 잡았어요. 그래서 경비행기 조종사가 딱 왔거든요. 실으려고 보니까 사슴을 두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마리씩 잡으면 이게 비행기가 못 뜬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랬더니만 이 사슴 사냥꾼들이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잡았는데 하면서 이것이 두 마리 사슴이 하나에 몇 킬로가 되겠니? 이거 실른다고 비행기가 못 뜨겠니? 우기는 거 있잖아요. 떨어지면 내가 책임줄게. 별얘기 다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돈을 더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하도 그러니까 못 이겨가지고 이 조종사가 그래요, 한번 해보죠. 그리고 조종사, 그 다음에 이 승객 2명, 그 다음에 사슴을 두 마리씩 잡아서 사슴 4마리 사냥한 걸 싣고 갔어요. 비행기가 힘겹게 떠서 가다가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확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추락을 했는데 다행히 이분들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슴 사냥꾼이 그 비행기 잔해 더미 속에서 살아나오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나오면서 와, 우리가 죽지는 않았구나.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작년에 여기 봤던 그곳이랑 좀 비슷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작년에 그런 일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말은 투자자들이 과거의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과거를 자주 망각하는 투자자. 잊어버리는 투자자의 우화입니다. 주가가 확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질 때가 지나고 보면 기회였잖아요. 내가 그런 기회가 오면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야 하는데 그때 가면 공포감에 또 못 사거든요. 혹은 남들이 너나 없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못 사서 안달이 날 때는 그게 상투, 소위 고점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시점에 되면 이번에는 현혹당하지 않을 것이야 하면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때 되면 또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막 사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부화내동하지 않는 투자자, 투자의 대가, 존경할 만한 투자자, 겸손한 투자자, 온갖 좋은 칭호가 다 붙어있는 분이 바로 이 존 템플턴입니다. 1912년생이고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미국 테네시주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변호사셨는데요. 재테크나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보니까 토지 같은 게 경매로 나오고 이러면 그런 거를 아버지가 변호사니까 법률적으로 처리해 주기도 하면서 혹은 정말 싼 물건이 있으면 아버지가 가서 그거를 직접 자기가 사기도 했고 막 이랬대요. 그러면서 재테크를 배웠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재테크나 이런 걸 잘하시는 게 아니라 덜렁덜렁 여기 투자했다가 까먹고 저기서 파산하고 막 굉장히 좀 집안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굴곡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템플턴하고 템플턴 형이 있었는데 두 형제가 우리는 아버지를 닮지 말자. 저축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저축을 열심히 템플턴은 했어요. 저축하고 평상시에도 물건도 굉장히 검소하게 투자에 성공해서 또 차도 검소한 거 타고 결혼해서는 이제 뉴욕에 처음 가서 살 때는 가구 이런 것도 다 중고로 샀대요. 중고도 그냥 정상 가게 반값에 이런 게 주는 게 아니라 터무니없는 거 있잖아요. 200달러, 한 20만 원짜리 침대가 한 2만 원에 하고 이런 거. 완전히 그런 거 사서 신혼 때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대부분. 신혼 때는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검소한 삶, 저축한 돈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했고 평상시에도 카드를 절대 안 쓰고요. 현금으로 늘 결제하고 월급의 절반은 저축하고
또 투자하고 이렇게 약간 범생이과죠. 범생이과. 공부도 잘해서 범생이었어요. 예일대학교 졸업하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또 전외 장학금, 로즈 장학금이라는 걸 받아서 영국에 유학하고 영국에 또 졸업하면서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35개국 세계 일주를 다니는데 견문도 많이 넓히고 그래서 이제 존 템플턴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지 않던 글로벌 해외 투자를 열심히 해요. 일본에 투자해서 큰 돈 벌었고 그런 이머징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머징은 떠오르는 시장이라고 해서 그런 신흥 국가들을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요. 그런데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평상시 자기가 여행을 좋아하고 모험을 즐기고 이런 그 성향들이 투자에도 나타난 거죠. 투자할 때 이 양반의 모토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싸게 산다예요. 싸게 산다. 우리가 가치 투자자들 얘기할 때 가치 투자자는 세일 몇 퍼센트 할 때 가치 투자자라고 그랬죠? 50% 정도는 해야 세일이다. 10% 세일 너나 해라. 30% 그건 뭐 해마다 하는 세일이 30% 아니야? 우리는 50% 절반 정도에 사야 세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템플턴은 더해요. 템플턴 얘기는 무조건 싸게 산다는 것보다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시장에서.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모두가 비관적일 때 왜냐하면 그때 자산들이 헐값으로 떨어지니까 그때를 노려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이긴 합니다만 바겐 헌터라는 이 별명이 붙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템플턴에게 요즘 어떤 기업이 유망합니까?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이 잘못됐어.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요즘은 어디가 제일 엉망입니까? 어디가 제일 안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안 좋은 곳에 들어가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도 투자하기 좋은 그렇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자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온 거죠. 코로나19는 한 번도 안 겪어본 거잖아요. 전 세계가 그 사태로 인해서 정말 피해를 받는 건데 그럴 때 이제 템플턴 경이 2008년에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살아 계셨으면 돈 찾아라. 주식시장 가자. 남들과 다르죠? 남들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을 가는 소신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뉴욕은 이제 월스트리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월가, 월스트리트. 거기가 이제 미국의 뉴욕인데 뉴욕의 그 심장부예요. 금융의 중심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알고 돈도 빌릴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고 거래소도 거기 있고 증권사도 다 거기 있는데 존 템플턴은 그 바하마라고 우리가 왜 바하마 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조그만 그 영국 아일랜드 이런 데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 섬나라인데 바하마의 수도 나소라는 곳으로 이사해 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서 듣는 게 정보가 아니고 소음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소음, 노이즈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떨어져서 투자를 이제 하는 거고요. 템플턴 같은 경우는 부자이면서 투자로 점잖고 존경할 만한 투자자입니다. 자선도 많이 해서 나중에 이 템플턴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돈 번 걸 가지고. 그래서 템플턴 상이라는 거를 지정해 가지고 노벨상처럼 금융업계의 노벨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템플턴 상을 만들어서 그 수여하기도 하고요. 미국 분인데 앞서 이제 영국에 가서 공부 좀 했다 그랬잖아요. 영국 여왕한테 또 기사자기도 받아요. 기사. 투자를 통해서 돈만 번 것이 아니라 금융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꿈을 꿨고 그 꿈을 실현한 인물로 그래서 우리가 존 템플턴을 영혼의 투자자, 영혼이 있는 투자자라고 하는 거고 저도 굉장히 존 템플턴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전에 펀드 들어놓는 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매달 한 번씩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때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뭔가 투자를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러면 좋죠. 집 팔아요. 집이 없다고요? 네. 근데 굳이 이 펀드 하시는 분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펀드는 이제 간접 투자이고요. 대부분 펀드는 이렇게 적립식이라고 해서 매달 얼마씩 이렇게 나눠서 사는데요. 한꺼번에 내가 가진 1,000만 원을 일시로 넣는 방법이 있고 거치식이라고 하고요. 펀드는 적립식으로 1,000만 원을 1년 10개월 나눠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적립식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